장자자산 중에서 여기에요. 저희가 지금 현주소 잘 파악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매출채권 오늘 다 공부합니다. 자, 매출채권은요. 정의가 기업의 주 영업활동, 즉 일반적인 상거래로 발생한 금전적인 거래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이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을 매출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아직 상품, 제품 저랑 같이 공부 안 했죠. 재고자산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는 거를 일반적인 상거래, 즉 기업의 주 영업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 거를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전적 권리죠. 그러니까 자산이겠죠. 그 종류는요. 그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번이랑 2번 회계 처리를 저랑 다 함께 공부할 거예요. 어음이 약간 생소합니다. 어음은 이제 회계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공부 안 했던 거라서 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채권이랑 채무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채권이 뭐예요? 채권은 타인에게 재화나 용역이나 기타 권리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해서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그러니까 자산이죠. 채권이 이 정의인 거고, 자, 채무는 반대겠죠. 타인에게 재화나 용역, 기타 권리, 금전 등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의무죠. 그쵸? 의무니까 뭐겠어요? 나중에 해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그쵸?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예요. 이런 기본 개념부터 잡으시고, 자, 이제 이런 채권과 채무에는 이 회계에 각각의 어떤 거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 일반적인 상거래. 아까 일반적인 상거래는 그 기업의 주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도 있겠죠. 그리고 금전소비 대차 계약 거래가 있습니다. 금전소비 대차 계약 거래는 말만 어려운 거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는 자, 이런 거겠죠. 유형자산, 아직 저랑 같이 공부 안 했어요. 다 공부할 거예요. 유형자산의 매각이나 아니면 무형자산의 매각이나 유가증권의 매각. 유가증권의 매각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단기매매증권도 유가증권에 들어가죠. 그쵸? 유가증권은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이 있다고 저랑 저번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도 팔 때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라고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누적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는 자, 이제 외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외상이란 건 저 그림처럼 아예 돈을 못 받은 겁니다. 나중에 돌려줄게, 나중에 현금을 줄게 라는 거고, 어음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줄 건데 어음이라는 증권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에서는 외상이에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서 돈을 나중에 줄게 한 거예요. 그럼 그걸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로 어음이에요. 어음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채권이죠. 채권 쪽이잖아요. 위에 채권이랑 채무 지금 분류를 잘 보시고, 자, 어음, 즉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서 이번에는 어음을 발행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그 반대도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제품을 사왔어요. 근데 그 상대방한테 아직 돈을 안 주고 어음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급 어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외상을 받거나 아니면 어음을 받거나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요, 저 외상을 하든 어음을 받든 상관없이 무조건 미수금 처리해요. 그래서 아예 외상이건 아니면 어음을 그쪽에서 주던 상관없이 무조건 계정 과목은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채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사왔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왔습니다. 기계를 사왔는데 아직 돈을 안 줬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어요. 마찬가지로 돈을 안 주든 아니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든 상관없이 미지급금이에요. 그리고 금전소비 대차 계약 거래는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이거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제 반대는 우리가 만약 돈을 빌려왔으면 차입금이라고 하겠죠.
이런 걸 먼저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고 이제 다 뒤에 가서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하나하나 일단은 정리를 해 두시고 따라오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외상 매출금의 받으름 두 가지 종류라고 했죠. 이게 매출 채권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외상 매출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주소가 당좌 자산에서 지금 매출 채권에서 지금 외상 매출금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걸 볼게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자,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이제 갑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을한테 자, 이제 제품 매출을 했어요. 3,000원을. 그리고 그 을은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 2,000원은 바로 줬습니다. 그런데 1,000원은 외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줄게 한 거예요. 자, 이거 무슨 거래예요? 상거래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주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죠. 요거는 상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요거 이해 안 가시면 다시 좀 듣고 오세요. 자, 그래서 4월 8일에 제품 매출을 3,000원을 했는데 현금 2,000원을 수취하고 외상은 지금 1,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제품 매출 3,000원은 수익이죠. 수익이 플러스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래서 먼저 대변에 제품 매출 3,000원 씁니다. 이 분기 처리하는 거죠. 현금 2,000원을 받았고 외상 1,000원이에요. 자, 현금 2,000원 당연히 자산이고 외상 1,000원도 채권이죠. 받아야 될 금전적 권리잖아요. 그것도 자산이죠. 그래서 이건 자산들이죠. 자산이 플러스면 차변입니다. 그쵸? 그래서 현금 2,000원 이렇게 계산하고 자, 나머지 1,000원이 있네요. 요거 이제 외상 매출금 1,000원으로 이제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쉽죠? 외상 매출금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외상이 요렇게 외상 매출금 1,000원으로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저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분계하면 쉽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분계 처리를 했는데 자, 이제 나중에는 외상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언젠가. 그렇죠? 이게 회수입니다. 회수했을 경우에 볼게요. 그림을. 자, 갑이 이제 을한테 이제 이 외상 1,000원이었던 거를 자, 이제 받은 거예요. 즉 을이 갚은 거죠. 그럼 이제 갑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5월 10일에 갚았다고 볼게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먼저 일단은 외상 매출금 1,000원을 없애야겠죠. 그쵸? 이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지금 분계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없애려면 반대했으면 없어집니다. 반대는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래서 저렇게 외상 매출금 1,000원 대변으로 쓴 거고 자, 이렇게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씀으로써 외상 매출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금 1,000원을 받았으니까 현금 1,000원 차변 자산이 플러스니까 차변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쉽죠. 자, 외상 매출금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지 그냥 계정 과목만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채권이랑 채무 있었잖아요. 그쵸? 이제 받으러움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외상 매출까지 받고 자, 받으러움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자, 어음은요 엄청 어려워요. 어수법이라고 해서 어음법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세무사도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회계사만 공부하는 건데 회계사, 저도 세무사지만 회계사 1차까지 붙고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수법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회계 처리하는 거는 그 용어만 이제 어떤 상황이지만 잘 이해하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잘 다 그려놨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음이 정의를 봐야 돼요. 어음은요, 자, 일정한 금액을 자,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예요. 그러니까 외상은 맞죠. 아직 돈을 안 준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발행을 만약 한다면 자, 이제 언제까지 그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 어떻게 보면 증명서인 그쵸?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듯이 상거래랑 자, 상거래는 상품 제풀이라고 그랬고 이외에는 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유가증권, 매각 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럴 때 채권 채무 즉 어음을 주고 받을 때 그 계정 과목 회계 처리를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아까 다 봤던 거예요. 자, 상거래일 때는 그쵸,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받은 거 우리가 지금 제품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반대는 우리는 이제 상품 매출을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어음을 우리가 발행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럼 우리는 이제 어음을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자, 그런데 이외에요. 즉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볼게요. 기계장치를 우리가 팔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음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받을 어음이 아니고 무조건 미수금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왔어요. 유형자산을 사왔습니다. 이건 상거래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급 어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미지급금이에요. 아까 봤던 거를 지금 다시 복습한 겁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받을 어음인 거예요. 자, 주소 잘 파악하셨죠? 자, 받으러 온 공부하겠습니다. 받으러 오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저 단어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외워주실 수밖에 없고 상황을 잘 보시면 돼요. 자, 발생을 했다. 받으러 오면 발생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갑이죠. 우리가 을한테 이제 이런 제품이나 상품을 팔고
을이 우리한테 약속어음을 발행을 한 겁니다. 약속어음이라고 해요. 그 이름 자체가 약속된 어음. 그래서 약속어음을 받으면 우리는 그 계정 과목을 받을 어음으로 분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발생이 된 거죠. 즉 을이 발행을 해서 우리는 어음이 생긴 거예요. 갑이. 그쵸? 어떻게 해서요?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했죠. 저 위에 뭐 노트북이나 정속이나 믹서기 이런 걸 판 거죠. 이런 건 제품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팔므로써 을이 아직 돈을 안 줬는데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약속어음입니다. 누가 발행한 거예요? 을이 발행한 거죠. 그렇죠?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부할 이 세 개는요. 이제 세 개를 공부할 건데 저 받은 저 갑이 약속어음 받은 저 갑이 요 약속어음을 어떻게 현금화 시키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할게. 자, 저 추심 위임 배서가 저 단어를 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갑이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겠죠. 요거를 이제 그 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한테 약속어음을 주는 거예요. 만기에. 자, 만기 써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에 돈을 주겠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10월 10일에 그 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은 은행에 가서 해요. 을은 바로 이제 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오히려 그거를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자,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은행한테 가서 자, 은행이 돈을 주는 거예요. 요게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르게 저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갑이 자 이제 다른 다른 거래처죠. 저 은행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요거 마찬가지로 약속어음 지금 을이 발행한 첫 번째 저 맨 위에 있는 발생한 그 약속어음을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병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병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요거를 배서라고 해요. 즉 타인에게 발행을 한 거죠. 배서양도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어음의 용어니까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고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할인이란 말이 있어요. 할인은요. 자, 이제 갑이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은 다른 은행입니다. 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아니어도 돼요. 요거를 만기 전에 자,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갑이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빨리 현금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약속어음을 주고 그 은행이 갑한테 현금을 주는 거예요. 요게 할인입니다. 자, 그럼 추심이인 배서랑 할인이랑 공통점은 자, 상대방이 다 은행이죠. 그런데 추심이인 배서는 만기 때 가는 거예요. 약속어음이 그 써져 있습니다. 이때 딱 돈을 주겠다. 그게 만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에 돈을 줄게 라고 한 게 10월 10일이 만기예요. 그래서 추심이인 배서는 10월 10일에 을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추심이인 배서고 자, 밑에 할인은요. 만기 전에 10월 10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4월인데 아직도 5개월 남았죠. 그럼 5개월 동안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기 전에 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을까? 할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어로 만기 전에 뭐 은행 가서 자, 어떤 은행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 은행 가서 이거 10월 10일까지인데 저 지금 돈 받고 싶으니까 싸게 사세요 한 게 자, 이제 할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세 개, 추심이인 배서랑 배서양도랑 할인은 자, 위에서 발생한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갑이 현금화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지금 제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저 그림이 중요하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하나 지금 신경 써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왼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요 먼저 일단 정지해 놓으시고 요거를 머리에 박으시고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첫 번째로 자, 이제 발생 볼게요. 발생은 갑이 자, 이제 을한테 자, 이제 제품 매출 3,000원을 한 겁니다. 재물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을이 이제 돈이 없어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현금은 2,000원을 주고 약속어음 1,000원을 발행을 한 거예요. 현금이 이제 2,000원밖에 없었던 거죠. 4월 8일에 이런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품 매출 3,000원. 자, 요렇게 현금 2,000원 받은 어음 1,000원을 수취를 한 거예요. 자, 요거 분개해 볼게요. 제품 매출 3,000원. 제품 매출이니까 요거는 수익이죠. 수익이 플러스면 대변입니다. 그래서 자, 대변에 먼저 제품 매출 3,000원을 분개를 했어요. 그럼 자, 이제 현금 2,000원이랑 받을 어음 1,000원은 둘 다 자산이죠.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고 받을 어음도 뭐 했어요? 채권이었죠. 채권도 금전적 권리니까 자산이에요. 그렇죠? 자산이 플러스면 차변했어야죠. 그래서 현금 2,000원 이렇게 쓰고 자, 이제 1,000원 남았잖아요. 자, 이렇게 받을 어음 1,000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됐죠. 발생이란 건 갑이 약속어음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개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이게 발생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두 번째부터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건 이 받은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은 갑이 요거를 어떻게 현금화
즉 현금으로 만드냐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추심이인 배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기에 가는 거죠. 요렇게 발생한 어음을 자, 을이 거래하고 은행으로 가서 자, 이제 만기에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 1,000원을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어음 만기일이 도래했어요. 만기입니다. 요거는. 자, 이제 나중에 공부할 뒤에서 공부할 할인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어음 만기일에 야, 이제 돈 줘 하고 이제 가니까 은행이 돈을 준 거예요. 그죠? 요게 추심위임 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5월 10일이다. 그러면 5월 10일에 은행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을이랑 거래하고 있는 은행한테 가서 자, 받을 어음 1,000원 추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이제 추심을 하면 은행도 이거를 저 을이 지금 해야 될 걸 용역을 대신을 해주는 거잖아요. 추심 수수료가 발생해요. 은행도 그래야 돈을 먹고 살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추심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것도 비용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 1,000원이 이제 없어지죠. 그죠? 그렇죠. 없어지는 거니까 자산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그래서 받을 어음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자, 이제 추심 수수료가 200원이 발생했으니까 우린 실질적으로 얼마 받는 거예요? 그쵸? 현금 800원만 받는 거죠. 저건 비용이죠. 그래서 현금 800원 자산 플러스니까 차변 기록하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200원을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플러스면 차변이죠.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 판관비라는 건 자, 나중에 수익이랑 비용에서 이제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 미리 좀 보면 판관비라는 건 자, 이제 이런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수료예요. 수수료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기타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다 전체 판관비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만기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어쨌든 나는 만기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그 은행으로 간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지금 발생해 한 거죠. 근데 수수료가 발생했으니까 이건 판관비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배서 양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갑이 을이 지금 이렇게 해서 발생한 그 을이 발행한 이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병한테. 그쵸? 이건 은행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 배서 양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병이 준 거예요. 근데 원재료를 팔아버린 겁니다. 병이. 이제 병의 입장에서 보면 원재료를 갑한테 팔고 그거를 원래 대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갑이 지금 그 대금 지금 결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갑이 지금 어떤 회계처리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5월 10일에 갑이 원재료를 병으로부터 사왔어요. 그죠? 갑도 이제 매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오는 대신에 그 지불수단으로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이렇게 준 겁니다. 병한테. 그죠? 요거 회계 처리 해볼게요. 일단 받을 어음 1,000원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자산이 없어지니까 차변 대변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 1,000원 요렇게 분개하고 자, 이제 요 대가로 우리는 이제 원재료를 사왔잖아요. 갑이.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이 플러스면 차변이죠. 그래서 원재료 1,000원 요렇게 분개하는 겁니다. 배서 양도는 아까 추심이인 배서랑 뭐가 달라요? 추심이인 배서는 만기 때 은행에 가서 그거를 돈을 회수한 거고 요거는 배서 양도는 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그 대가로 준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게 배서 양도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용어만 어려워요. 상황을 잘 파악하면. 자, 이제 할인인데, 저 이제 가로친 거 매각은 지금 좀 이따 보고. 근데 할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발생한 그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은행 갑니다. 근데 이 은행은 굳이 을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갑이 똑같이 주는 건데,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 1,000원을 근데 요거는 어음 만기일 전이라 그랬어요. 어음 만기가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인데 그 전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처분해버리고 돈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기 전에 했으니까 그 은행도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기다려야 되잖아요, 은행이. 그래서 그거를 수수료를 그냥 또 자, 은행이 또 그래서 그거를 차감을 합니다. 차감하고 수수료를 먹겠죠. 그걸 또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현금을 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5월 10일에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추심이인 배서 때 5월 10일에 써 있는 거는 그건 만기가 5월 10일이었던 거고 요거는 지금 5월 10일이 만기가 아니고 만기가 5월 10일보다 그 이후겠죠. 근데 5월 10일에 지금 할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어음 1,000원을 할인을 하고 대신 할인료 3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할인료라고 해요. 그래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저 1,000원을 자 이제 어음을 받아서 1,000원을 받으면 나중에 1,000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갑한테 그거를 싸게 산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남겠죠. 그죠? 그게 300원인 거예요. 300원을 그냥 싸게 너 1,000원짜리인데 300원 싸게 해서 700원에 팔아. 그럼 내가 살게 하는 게 은행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이제 받으러 옴 1,000원이 일단 값은 없어졌습니다. 자산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받으러 옴 1,000원 쓰면 되죠. 그리고 할인료 300이 할인료. 그래서 할인료 300은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너 싸게 팔어 300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만기 때 그 가져가서 돈을 받아서 나도 먹을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인료 300원 요것도 비용이 발생했네요. 그럼 이제 값은 300원이 발생했으니까 현금 700원밖에 못 받겠죠. 그죠? 1,000원에서 300원 뺀 거. 그럼 나머지 300원은 요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자 보면은 아까는 이 추심이임 배서 때 만기 때 갔죠. 그죠? 만기 때 갔는데 지금 이거는 만기 전에 갔잖아요. 그죠? 만기일 전에. 그래서 이거는 만기 때 간 거에 아니라 미리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금전적 권리를 판 겁니다. 그래서 요 어음이 매출채권이죠. 어음이 지금 매출채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채권을 팔 때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고 이 채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돼요. 자,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생소하죠. 그래서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요거는 회계 처리는 생소해서 어려운 거예요. 생소해서 별거 아닌데. 자, 그럼 비교를 할게요. 똑같이 추심이랑 할인이랑 둘 다 은행에 가서 하는 건데 추심은 어은 만기일에 도래가 돼서 은행으로 가서 만기 때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할인은 자 오른쪽이에요. 할인은 어음 만기일 전에 만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냥 은행한테. 그래서 추심은 이렇게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요건 영업적인 거로 보는 거고 오른쪽 요거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는 영업 외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 추심이랑 할인 전혀 다른 거래죠. 그래서 잘 구분해서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받으러 옴 중에서 이제 심화예요. 할인인데 차입이 거래가 있어요. 아까 보면 아까 할인인데 매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3번 추심이인 배서랑 배서 양도랑 할인인데 매각은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요것도 심화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중급회계 가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기초회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어음은 정리 다 한 거예요. 자, 보면 여기까지 할게요. 할인이 근데 차입이에요. 뭐냐면 똑같이 갑이 자 이제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가는 거예요. 을한테 가서 이제 어음을 준 겁니다.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그리고 현금을 받아오는데 이것도 어음 만기일 전이겠죠. 할인이니까. 근데 차입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근데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음을 주긴 줬는데 잠깐 맡긴 겁니다. 즉 담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음을 담보로 그냥 은행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을이 발행한 어음은요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잠깐 맡긴 거죠. 대신에 그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음을 양도한 게 아니에요. 어음을 바로 은행한테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팔아버린 게 아니고 요거는 차입을 하기 위해서 을이 발행한 어음을 은행한테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잠깐만 요거를 맡겨두고 돈 좀 빌려줘 한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요걸 5월 10일에 했다고 볼게요. 이렇게 또 할인료가 발생하는데 요거는 자 어음을 지금 판 게 아니고 잠깐 맡긴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을 빼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거는 차입금이에요. 차입금이고 차입금 1,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자 요렇게 300원 할인료가 붙잖아요. 요거는 700원밖에 못 받잖아요. 요거 현금 요대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300원 이자 비용인 거예요. 선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비용을 바로 떼고 그냥 700원만 주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실질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즉 어음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은행한테 판 게 아니고 잠깐 맡기고 저 단기 차입금 1,000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맡기고 지금 돈을 빌린 건데 갑이. 근데 갑이 바로 이제 바로 그냥 이자를 떼버린 겁니다. 선이자, 이자 비용 300원을 떼고 현금 700원만 받은 거예요. 요렇게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음을 주긴 줬지만 실질적으로 준 게 아니라 맡긴 거니까 담보를 제공한 거니까 회계 처리는 어음을 빼면 안 돼요. 요거는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 그 수수료는 이자 비용이라고 수수료를 분개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요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